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캔들 공예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캔들 실습까지도 함께 하게 될 저는 송혜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가워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함께 캔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캔들이라고 하면 양초 다 알고 계시죠? 자, 양초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디서 가장 많이 보시죠? 저는 생일 케이크 꼽을 때 양초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 사실 보이시죠? 자, 저기 보시면 디퓨저라고 하는 향이 나는 캔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향이 담긴 디퓨저를 차량에도 놓고 또는 집에다 놓아서 뭔가 분위기를 환기시킬 때, 그럴 때 캔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캔들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캔들 공예가라는 직업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캔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과 오늘 캔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캔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캔들 하게 되면 저는 꼭 생각나는 게 바로 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향 좋아하세요? 저는 피시트러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 향 같은 건데요. 상큼하게 뭔가 분위기를 에너지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향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좋은 향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오렌지 향을 꼽습니다. 호르몬 중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티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 때문에 너무 압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화가 난다 이랬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오렌지 향이 나는 무언가, 또는 여기 수업이 지금 양초니까 여러분들이 캔들이나 양초 같은 것들을 이제 오렌지 향이 나는 것들 하나 구비하셔서 스트레스가 날 때 조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향들이 우리가 많이 맡고 있을까? 그 향들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생각해 보시면요. 네, 잠이 안 올 때 좋은 향이 있어요. 자, 저기 식물 보이시죠?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일까요? 되게 보랏빛에 꽃이 피면 정말 예쁜데 향으로도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저거 바로 라벤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실 때는 라벤더 향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디퓨저나 라벤더 향이 나는 물건들을 옆에다 두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면역력에 좋은 향이에요. 여러분들, 이 면역력에 좋은 향은 도대체 어떤 향일까요? 이거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향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민초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처럼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 향을 심신에 안정을 준다거나 아니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향인데요. 저거 보시고 아시겠어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저거 바로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향입니다. 이렇게 양초는요, 양초만으로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향과 함께 사용하면서 우리의 테라피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벤트나 아니면 즐겁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같이 캔들이 사용되면서 우리가 캔들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캔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캔들 공예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캔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천연 재료죠, 콩, 그리고 밀랍, 파라핀, 이런 캔들 재료나 왁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캔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보는 직업을 우리는 캔들
공예가라고 하고요. 이러한 캔들 공예가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체험학습이라든지 아니면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쪽이라는 건 뭔가 만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는 그런 힐링 테라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만드는 것들을 미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뭔가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그런 요소들까지도 뭔가 어루만져주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캔들이라는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캔들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데 이 캔들을 만드는 재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대표적인 재료들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 개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캔들이 있죠? 근데 저기 보니까 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무슨 아이스크림 파르페 같은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나무를 직접 끼운 것도 있어요. 그죠? 색깔만 이렇게 다양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기본 캔들 재료 플러스 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뭔가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심미적인 요소,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캔들 공예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봤더니 캔들 안에다가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죠. 꽃을 말려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재료로 사용을 같이 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나무 막대기를 진짜로 가지고 와서 저렇게 캔들 안에다가 꽂아가지고요. 말리는 작업을 같이 하게 되면 저렇게 굳은 상태로 나무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느낌의 그런 캔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리가 캔들을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거기 가시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캔들의 재료예요. 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캔들의 맨 밑에 투명한 부분 있죠? 이 투명한 부분을 바로 우리는 젤 왁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젤 왁스를 여러분들 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탱글탱글 젤리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젤 왁스를 녹여서 밑에다가 먼저 병이나 이런 데다가 안에다가 다 꾸민 다음에요. 데코를 하고 나서 젤 왁스를 위에다 부어서 이렇게 젤 왁스로 만든 이렇게 캔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젤 왁스 위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젤리처럼 탱글탱글하다고 했으니까 그 위쪽 부분에 소이 왁스라고 하거든요. 천연 재료를 위에 올려서 이렇게 조금 단단한 캔들의 모양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심지 모양을 조금 꺾어놨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모양을 조금 더 데코식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식물이랑 굉장히 캔들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다양한 색깔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대로 사실 재료의 특성을 맞춰가며 다양한 캔들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캔들 공예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캔들 공예가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내가 지금부터 해보아야 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은 데일리 센트라고 하는 캔들 공방의 대표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하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분이 그리고 다른 캔들 공예가들이 공통적으로 캔들 공예가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캔들이라는 거는 캔들이란 재료에다가 색깔을 굉장히 많이 입히기 때문에 조색 작업을 연습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조색 작업이라는 건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어울려졌을 때 함께 했을 때 어떤 색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배우듯이 그렇게 조색 작업하는 거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캔들 자체가 화학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과학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캔들에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죠. 아까 여러분들 스트레스에 좋은 향 무슨 향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오렌지 향이었죠. 자, 이렇게 어떤 경우에 어떤 향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놨다가 캔들에 적용을 시키면 사람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향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데 향장학과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의 화장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걸 연구하고 제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향장학과라든지 공예학과에 진학하셔가지고 향에 대해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캔들 자격증을 따가지고 강사의 일로 여러분들이 진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습하고 그걸 실기시험으로 보고 합격하시면 되는데요. 대한향장문화예술진흥협회와 한국양초공예협회에서 민간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캔들이 좋은 나의 진로. 나는 이렇게 봤더니 오늘 캔들이 너무 관심이 간다. 그래서 이 캔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할 때 사실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배우는 건 배우는 거지만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또는 캔들 공예가로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민간 자격증이 있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캔들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캔들을 만드는 강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캔들 만드는 법들을, 그리고 캔들의 좋은 점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강사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캔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취직이 가능한데요. 이 캔들도 화장품을 만드는 부분과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향장학과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곳에 가시게 되면 화장품에 대해서 제조를 어떻게 하고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학과를 나오고 난 후에 디퓨저라든지 향수라든지 비누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품들, 그런 제품들, 화장품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쪽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 매장도 오픈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처럼 캔들 공예가로서 굉장히 다양한 길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캔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더 가신다면 오늘 하는 체험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내가 신경 써서 더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진짜로 여러분들 체험 키트 받으신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체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키트를 받으시면 이렇게 3가지 캐릭터 양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보시면 부엉이 캐릭터 양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재료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만큼의 양초를 먼저 비율로 생각하셔야 되는지 얘기 드린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살짝 치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안쪽에 설명서가 함께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는 있지만 제가 만들 때 조금 더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파란 색깔 양초가 가장 크게 있죠. 자, 그런데 이 파란 색깔 양초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율을 정하게 되면, 자, 보세요. 맨 중간으로 줄을 그은 다음에 얼굴 부분을 반쪽 쓰고요. 그 다음 반쪽은 또 몸통을 쓰게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얼굴 부분이 너무 작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에 조금 더 많이 파란색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옆에 보시면 키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찰흙을 쓸 때 할 수 있는 칼들이 여기 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찰흙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찰흙 양초를 자를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만약에 구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같이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파란색 양초에
비닐 껍데기를 벗겨볼게요. 자, 이렇게 비닐 껍질을 벗기고 나면 이 비닐을 그냥 옆으로 휙 버려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양초의 지금 재료가 파라핀이라서 여러분들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끈적끈적거립니다. 그래서 이 끈적끈적거리는 부분을 땅바닥에다가 놓고서 계속 두게 된다면 이게 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비닐 위에다가 놔두시면서 버리지 마시고 놔두시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비율이 가장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파란색 비율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찰흙칼 하나 드시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 반쪽인데 반쪽이 아니라 한 3분의 2 지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2 지점에서 쭉 내려가서 여기 있는 몸통 부분을, 몸통이 아니 죄송해요. 여기 있는 얼굴 부분을 사용할 거고요. 자, 그리고 위쪽의 몸통 부분을 한 반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 정도 사용하는 걸로 놔두고요.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색깔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사항 하나 먼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색깔들이 있는데 가장 큰 비율이 되는 이 파란색을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색깔이 연한 순서대로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초의 재료가 파라핀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조금 끈적거려요. 하얀색을 만지다가 노란색을 만지게 되면 그래도 섞여도 색깔이 괜찮은데 검정색이 갑자기 하얀색에 섞이게 되면 회색처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깔을 주요한 몸통과 얼굴을 먼저 만들고 나서부터는 연한 색깔 순서대로 만드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조물조물 손으로 먼저 뭉쳐 주시고요. 이거 그 부엉이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은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모든 그 조각조각을 다 동그라미로 만든 후에 그 다음 것들의 형태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어 볼게요. 조금 처음에 손에 열기가 많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둥글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에 힘을 좀 주시고 동글동글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동글동글 만든 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흠집들이 좀 많이 나 있죠? 그런 것들은 예쁘게 흠집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흠집을 없애서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에어컨을 틀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가 제 손에서 잘 안 녹고 있어요. 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조금 타원형이 되도록 우리가 눌러볼게요. 자, 눌러서 타원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너무 두껍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두께를 조금 넓게 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요. 자,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부분을 사용해서 제가 몸통을 만들게요.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가 몸통 부분이에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아까 머리가 있는 부분이었죠? 지금 제가 만드는 건 조금 더 파란색을 사용해서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동글동글, 항상 동글동글하게
붙인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 후에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동글동글 예쁘게 됐네요. 자, 이렇게 몸통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이것도 동글하게 만든 다음에 약간 타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쭉쭉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귀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귀 모양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귀 모양을 만들어서 붙여줄 건데요. 자, 이때도 여기 있는 걸 사용해서 찰흙을 잘라볼게요. 자, 두 개를 만들 거고 두 개의 귀 모양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크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똑같이 자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다가 비율이 조금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비율에 맞춰서 양초의 크기, 양초의 양들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동그랗게 만들었고요. 자, 이제 보시면 삼각형으로 만들 거예요. 삼각형으로 만들 때 쉽죠? 자, 손가락 두 개 사이에 동그란 찰흙 양초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한 가지 손가락을 더 대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쭉쭉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글동글. 하다 보면 굉장히 몰입이 되실 수도 있어요. 만들기의 묘미인 것 같아요. 몰입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여러분들 그 몰입감이라는 게 굉장히 즐겁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꼭 그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모로 누르고 또 눌러서 모양을 조절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이 비슷해진 것 같죠? 자, 이렇게 크기가 비슷해지면 여기다가 붙여 볼 거예요. 자, 당연히 요쪽, 요렇게 왼쪽, 오른쪽 붙이겠죠? 비율을 보면서 여기다 붙이는 게 예쁘겠다, 저기다 붙이는 게 예쁘겠다. 사실 이렇게 설명서가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부엉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양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실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뭐 노란색이 쓰였는데 노란색보다 조금 연두색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 거기가 조금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색깔을 조합하셔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그 색 조합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따 같이 할게요. 자, 이렇게 귀를 붙이고 나서는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얼굴과 연결을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못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연결을 예쁘게 선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같이 보이도록 연결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얼굴과 귀가 생겨났죠. 근데 나는 귀 모양이 조금 더 뭉툭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렇게 눌려주시면 되고요. 뭉툭한 게 싫다 하시면 뾰족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건 원래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만들기 할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번 만들어 주셔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는 밑에를 귀는 위쪽이고요. 아래쪽에 이 몸통을 붙일 건데요. 붙이기 전에 여기에 있는 부분을 살짝 눌려서 얘랑 조금 분리돼 있구나, 분리돼 있는데 붙은 느낌이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살짝 하트 모양 잘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트 모양입니다. 자, 이때도 하트 모양으로 만들다가 여기가 너무 튀어나온 것 같아요 하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도 상관없으시니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재량껏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몸통을 붙일게요. 몸통은 앞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앞에서 아예 가까이 붙이는 것보다는 살짝 뒤로 붙이는 게 더 예쁩니다. 그래서 뒤로 붙일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예쁘게 나와야 될 텐데, 그죠? 자, 요렇게 지금 모양은 요렇게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놓은 부분은 요 모양까지 됐어요. 요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할 부분은 원래 하얀색부터 하는 게 맞죠? 근데 하얀색이 지금 보시면 가장 윗부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연한 색깔이, 다른 색깔보다 조금 더 연한 색깔인 노란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에도 껍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껍질 손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벗겨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벗겨낼게요. 이것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버리지 마시고요. 옆에다가 살짝 놔두시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눈이 이제 여기다가 붙여질 건데, 이 눈을 붙일 때 얘를 반쪽을 다 사용하려고 하시면 사실은 양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만 먼저 한번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반쪽에서 뗐을 때도 요쯤은 한 3분의 1 지점이에요. 3분의 1 지점은 빼놓을게요. 빼놓고 만약에 크기가 조정을 하다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동그라미로 만들어주세요. 동글동글 만들고 나서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눌러주신 부분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지 봐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가 기본이 되니까 그 기본이 되는 부분만 지켜주시고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랑 색깔 눈 모양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한번 대볼게요. 크기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먼저 대볼 건데요. 저는 요 정도 크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크기로 맞춰가지고 할 건데 얘가 살짝 커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조절할게요. 캐릭터 양초를 만들 때 가장 포인트는 비율을 맞춰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의 비율, 그리고 여기 귀의 비율, 이런 것들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괜찮지만 조금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비율을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는 주황색을 사용하면 주황색이 아니고요. 초록색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초록색 만들 때 여러분들 지금 있는 거에는 초록색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초록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노란색에다가 파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하고 노란색 중에서 뭘 더 많이 섞어야지 초록색 중에서도 좀 연한 초록색이 될까요? 답을 해주시겠죠? 자, 조금만 필요하니까 노란색 요 정도만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럼 노란색 요 정도면 파란색은 어느 만큼 필요할까요? 아주 눈곱만큼만 필요합니다. 자, 요만큼만 될 거예요. 요만큼. 자, 요렇게 떼가지고요. 살짝 여기 섞어 볼게요. 살짝 섞을게요. 섞었더니 어떻게 됐죠? 자, 연두색이 됐죠? 자, 연두색이 된 걸 가지고 이걸 잘라볼게요. 아주 조금만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서요. 이걸 살짝 눌러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여기에 비율이 맞는지 한번 갖다 대보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눌려가지고 크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요번도 이렇게 조금 더 넣어서 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 요번에도 동글동글하게 만들게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만들고 나서 붙일게요. 붙였더니 비율이 맞나요? 네,
비슷합니다. 그죠? 비율 비슷하시죠? 요거 조금 더 클까요? 크게? 자, 크게 할 거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네, 이번에는 주황색부터 먼저 부리를 먼저 만들게요. 얘부터 여기 눈을 더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손이 지금 깨끗한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이 깨끗하지 않으시면은 한번 좀 더 닦아보시고 비누로 닦고 나서 그 다음에 만지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색이 섞이게 되거든요. 색이 섞이면 갑자기 이상한 색깔이 돼요. 그게 괜찮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종이는 되게 조그마니까 제가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부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부리로 만들 때 조금만 더 사용할게요. 부리로 만들 때도 똑같아요. 동글동글 만드신 후에 이번에는 세모 모양처럼 만들어 볼 건데 세모 모양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세모 모양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원형 비슷한데 한쪽이 조금 더 뾰족한 쪽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걸 여기 중간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붙이는 거는 눈까지 다 만들고 붙일게요. 자, 그럼 여기 살짝 놔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검은색으로 눈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눈 만들 때 자, 검은색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이제 손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은색은 아주 조금만 사용할 거니까 아예 비닐조차도 다 떼지도 않을게요. 손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이 눈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살짝 눌려주셔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비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떼가지고요. 또 살짝 떼서 손에 묻은 것 같아요. 바로 동그라미로 같이 합류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동그라미에서 붙일게요. 얘가 눈이 조금 더 크네요.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얀색. 자, 근데 하얀색 사용하실 때 지금 보시면 손에 묻은 게 없는지 진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색깔이 섞입니다. 자, 하얀색도 엄청 조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조금만 떼서 아주 조그만한 하얀 눈동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요거는 만든 다음에 바로 너무 조금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붙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얘도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요런 데다가 같이 섞어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사용하시면 돼요. 자, 눈에다가 올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리도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하얀 색깔 남은 걸로 안에 있는 배 모양, 여기 배에 있는 부분 색깔을 조금 더 예쁘게 배합시켜 줄게요. 자, 동글동글 만드시고 또 얘도 쭉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잡아주시면서 얘한테도 한번 갖다 대봐야겠죠. 갖다 댈 때 이상하게 조금 크게 보인다 하시면 비율 조율해 주셔야 돼요. 저는 계속 보면서 비율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율을 조절해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몸통을 크게 만들어서 사실 노란 색깔로 여기 발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다른 색깔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하얀 색깔에 여기 연두 색깔을 섞어 볼게요. 이렇게 섞으시면 아주 연한 연두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주 연한 연두죠? 자,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주황색을 조금 더 섞어보고 싶으시다. 그럼 섞으셔도 되고요. 초록색에다 이 파란색을 섞고 싶다. 그러면 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나의 부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 조합을 하셔가지고 만드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조그만한 발을 하나 만들게요. 자, 발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발을 만들어 볼게요. 발도 만드는 거 굉장히 쉽죠? 이렇게 두 개 발 만들어 놓고요. 마지막이에요. 자, 이 남아있는 파란색으로 저희가 날개를 만들 거예요. 날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떼가지고요. 이것도 비율을 따져가면서 한번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먼저 만드시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3개로 삼각형 눌러주시고 삼각형 눌러주시고 삼각형 만들면서 날개 모양으로 적합한 모양이 어떤 거면 좋을까 봐주시면 돼요. 너무 세모처럼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삼각형이 예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 한번 대볼게요. 했더니 이렇게 날개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날개도 한번 붙여보시고요. 한번 붙여보시고 요거랑 비슷한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것도 조금 사실은 날개가 조금 더 커도 예쁠 것 같긴 한데 지금 우선은 한번 만들어 보고 비율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나서 또 삼각형 눌러주시면서 모양 잡아주세요. 눌러주시면서 모양 잡아주세요. 이렇게 날개 모양.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자, 날개가 쬐끔해도 이쁘네요. 자, 그러면 저는 날개를 쬐끔한 날개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연결시켜 주셔야겠죠? 자, 연결시키실 때 다른 게 뭉개지지 않도록 잘 봐주시면서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시키시면서 조금 더 펼쳐주시면 얘가 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 다리를 붙여 주셔야겠죠. 발도 이렇게 안쪽, 요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걸리게 쭉 눌러줄게요. 얘도 하고 쭉 눌러줄게요. 자, 다른 것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부엉이 다 만들어졌죠. 자, 부엉이가 다 만들어진 후에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선 세어보세요. 세어보시고 나서 자, 이 심지를 마지막으로 띄울 거예요. 자, 근데 심지가 딱딱하기 때문에 여기 쭉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과정에서 막 이쪽 저쪽으로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를 가운데 꽂으려고 생각하시면서 아주 살살살살 넣어주세요. 아주 살살살살 넣어주세요. 다른 쪽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나의 몸의 중심을 잘 잡아가시면서 살살살살 넣어주세요. 자, 요 정도로 꽂아주신 다음에 이만큼 남아있으면 여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머나 눈이 떨어졌네요. 자, 눈을 조금만 제가 세게 눌러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3가지 키트 중에서 부엉이 양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세워볼까요? 잠시만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저희 캔들 공예가라는 진로 그리고 직업에 관련돼서도 함께 알아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이 2가지 남은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가지도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양초의 세계에 조금 더 빠지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만나요. 안녕.